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강한 눈을 가졌죠. 실제 중부 화선어 중부 NTN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원혜숙 대표입니다. 원혜숙 대표는요, 다른 CEO들과 달리 여성 CEO로서 볼트와 너트를 유통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부 화선어라는 회사는요, 이 볼트와 너트를 실제 유통시키고 있고요. 중부 NTN이라는 회사는 이런 부품을 열처리하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보던 회사와는 완전히 다르죠. 여성으로서 굉장히 강하면서도 또 세상에 대한 어떤 집착이 누구보다도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 부품으로만 100억 원이 넘는 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원혜숙 대표는요,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학창 시절 내내도 영등포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복령 여중을 다니고 그 다음에 영등포 여자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늘 똑같이 열정적이고 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취하는 그런 여장부였습니다. 그런데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나 하면 공간이 너무 한정적이었어요. 아주 한정적인 공간에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역동적인 원혜숙 대표에게는 그야말로 학교 생활이 지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역동적으로 일하면서 사업도 하고 또 내가 목표로 한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때 원혜숙 대표는 스스로 나는 사업가 기질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경영학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스스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게 1983년에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경영학 공부는요,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경영학 공부가 쑥쑥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1985년, 그러니까 2년 만에 경영학사 학위를 취득을 합니다. 물론 그때 결혼도 하게 됩니다. 남들은 한 마리 토끼를 잡기도 힘든데 원혜숙 대표는 학위도 얻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냅니다. 남편은 볼트와 너트를 제조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신진화선어라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텐너트와 스텐볼트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만큼 회사도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그런 강소기업이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듯이 결혼 후 원혜숙 대표도 두 아이를 얻게 됩니다. 그때 고민에 빠집니다. 성격 자체가 워낙 역동적이고 열정적이고 또 활동적이기 때문에 가정에 있는 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혜숙 대표는 그래, 나보다는 일단은 가족이 먼저다,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는 일에 모든 정성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주식 투자도 하고요, 그리고 경제생활도 합니다. 경제면을 읽는다든가 경제서적을 사본다든가, 쉽게 말하면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주부 생활을 하면서도 늘 자기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점차 흐르게 되고요. 자식들이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꿈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말이야, 난 사업하고 싶었는데 남편도 알지 않냐. 나 사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순간적으로 남편은 그래, 해라 하고 너무 쉽게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조차도 20년 동안 집안일을 하면서 정말 자기를 다 희생시켰는데 그 속에는 고마움과 또 미안함이 계속 묻어 있었다. 내가 그걸 이제는 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아내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에 빠집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주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 세상 물정을 몰라서 헛발을 디딜까 봐 남편은 늘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때 남편이 제시한 한 가지 제안은요, 바로 창업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회사가 있으니까 신진화선회에 와서 경영학습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언젠가 창업을 할 때 그 창업에 대한 위험을 조금 줄이자는 거죠. 아시겠지만 이게 볼트라고 느껴지십니까? 쉽게 말하면 생소한 거예요. 주부 생활을 하다가 이런 볼트와 너트를 보면 당연히 생소할 수밖에요. 원혜숙 대표는 일단 심근감 훈련을 쌓습니다. 늘 생산 공정에 내려가서 볼트와 너트를 보는 거예요. 생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게 나와 익숙하게끔, 볼트와 친하게끔 만들게 스스로 노력하는 겁니다. 그만큼 원혜숙 대표도 열정이 있었고요. 또 스스로가 열심히 하니까 그에 대한 흐름도도 누구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4개월째가 되니까요, 이제는 볼트와 너트가 어떻게 나가는지,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볼트를 많이 쓰는지까지도 정확히 꿰뚫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이 생기니까 창업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었거든요. 본인이 역동적으로 열정적으로 뭔가 나만의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그 4개월 동안의 경영 수업이 자신감을 심어준 겁니다. 그래? 그럼 어떤 사업을 하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창업을 할 때는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된다. 원혜숙 대표는 4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볼트와 너트가 어떻게 유통되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 볼트와 너트를 유통하는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만큼 창업에 대한 위험도 줄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신진화선회에서 생산하는 볼트와 너트를 내가 유통한다면 정말 쉽게 말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물론 사업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땅 짚고 헤엄치기는 되지 않습니다. 늘 어렵습니다. 그 속에는 항상 복병이 도사리고 있고요. 그 복병은 위험으로 만들어져서 결국 터지게 되어 있는 게 사업입니다. 그만큼 생물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렇지만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원혜숙 대표는 2005년에 중부화선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중부화선이라, 중부란 말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평택에다 본사를 만든고요. 창고도 평택에다 짓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부란 단어를 넣어서 중부권의 볼트와 너트 부품은 내가 석권을 하겠다 하는 생각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뭔가 한번 큰 꿈을 가지면요, 자꾸 더 큰 꿈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만큼 성장한다는 뜻이죠. 중부를 석권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영업지원 3명을 놓고 시작을 했는 일이 이제는 회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규모도 커지고 영업도 확대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업사원이 영업도 해주고 배송도 이렇게 해주니까 뭔가 비효율성이 더 증가하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이제 회사가 커졌으니까 영업과 배송을 분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지입제입니다. 그래서 영업과 배송을 분리하고 나니까 배송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동안은 왜 내가 주문한 물건이 늦게 오냐고 모든 거래처가 불만을 표출했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는 불만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때쯤 초기 같이 창업했던 핵심 영업부 직원들이 퇴사하기 시작합니다. 원혜숙 대표는요, 야, 너 고생했다 그동안. 너 고생했으니까 내가 창업을 한다고 하면 경력금도 주고 지원금도 주고 그러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을.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이상한 초짐들이 보이는 겁니다. 바로 퇴사한 직원들이 점점 중부화선호와 거래관계를 끊는 거예요. 거래처도 뚝뚝 떨어져 나가고요. 이건 뭐지? 하고 들여다보게 됩니다. 실제로 원혜숙 대표는요, 현장을 방문해 봅니다. 거래처를 따라가 봅니다. 그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퇴사한 직원들이 자신과의 거래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게 주겠다 하고 볼트와 너트를 싼 값에 그 회사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야, 여사장 밑에서 있으면 뭐하냐 하면서 직원들 빼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데는 경쟁업체가 나서갖고 가서 계약하는 거예요. 나하고 지금까지 거래를 하고 있던 내 영업사원들이 어느 날부터는 나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가서 물건을 받아다가 내 거래처에다 납품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환장할 노릇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같이 있으면 충신이요, 나가면 왼수란 말이 그냥 그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떱니다. 내가 저들을 나갈 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같이 있을 때 어떻게 해줬는데, 정말 회한의 눈물이 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내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정말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성차별까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래처를 방문할 때면 저는 사모님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이고, 여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자가 뭘 하겠어? 하고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까지 아주 거래처 시선들이 시시각각이었는데요. 그 시선들마다 부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본인이 하도 많이 들으니까 배신하여서 나간 직원들이 내가 여자라서 배신해 나간 건가 하고 의심이 들 정도니까요. 어떤 때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여자 사장이라는 말만 나오면 괜시리 뜨끔뜨끔한 거예요. 사실 뜯어보면 남자 10명보다 낫거든요. 20년 동안 주부 생활을 하면서 아이 키우고 남편 내조하면서 20년 만에 세상에 처음 나와서 한 일이 중부화선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거였습니다. 물론 4개월 동안의 경영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회사를 만들고 키워가는 과정을 보면 어느 CEO 못지않지 않습니까?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담당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회사를 키워가는 방식도 그렇고요. 남자 열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답답할 노릇이죠. 배신한 직원의 나름대로 어떤 성차별의 어떤
손해가 막심한 거죠. 원혜숙 대표는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 원혜숙 대표는 학교를 선택합니다. 2008년에 중앙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경영학 지식을 더 쌓겠다는 거죠. 누구도 무시하지 않을 만큼 이론적으로나 현장의 어떤 경영 능력이나 다 보여주자는 겁니다. 실제로 원혜숙 대표는요, 자식뻘밖에 안 되는 동기들과 정말 학문에 대한 논쟁도 하고요. 그들과 공부도 같이 하고요.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아시겠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게다가 재미를 가지고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에게는요,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원혜숙 대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을 합니다. 그 모습을 주변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점점 원혜숙 대표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성차별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원혜숙 대표에게도 자신감이 다시 한번 용수넘칩니다. 정말 억울한 마음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밝은 얼굴로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안정된 기반이 되면요, CEO들은 또 한 번의 성장을 꿈꿉니다. 대부분의 CEO가 그렇습니다. 납품을 받아서 이것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지루함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한계라 그럴까요? 안 되겠다. 내가 뭔가 나만의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사업이니까 좀 다른 부품이나 또 볼트나 너트를 생산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을 들여다봅니다. 봤더니 값싼 중국산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나서 전국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샅샅이 뒤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나는 부품을 잘하니까 부품을 하는 회사면 좋겠다 하고 눈을 크게 부릅뜨고 쳐다봤더니 이런 볼트와 너트를 열 처리하는 공장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매물로 말입니다. 저거 뭐지? 이런 부품들을 열 처리하는 공장이라. 부품은 자동차 부품이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동차 부품이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미 현대 기아 자동차가 성장 인류에 들어섰고 한국의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이미 알아주기 시작했고 그 품질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판매는 점점 확대되고 있고, 그래, 저거 내가 하자. 바로 그 즉시 그 열처리 공장을 경매에서 구매를 합니다. 중부 화선허가 이 열처리 공장을 구매를 하면서 사업군을 들여다봅니다. 기존의 부품에 대한 열처리를 강화를 하고요. 거기에 자동차까지 더 확대를 시켜가면서 더 강력하게 밀어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2011년에 중부 NTN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물론 중부 NTN이라는 회사는요, 자동차 부품 열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진부터 먼저 선발하고요. 연구소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부품 외에 자동차 부품 열처리 업계에서 내가 1등을 하겠다 하는 목표까지 세웁니다. 원혜숙 대표는 도전합니다. 일단 1차 협력사인 광진상공이라는 회사로부터 먼저 인정을 받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는 현대기아차로 직접 납품을 하겠다는 게 원혜숙 대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원혜숙 대표는 본인 스스로 품질 보증부를 신설합니다. 거기에는 기술이사나 연구소장도 가세를 시키고요. 본인도 직접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합니다. 그렇게 1차 협력회사인 광진상공이라는 회사의 인정에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총체적인 점검을 하는 거죠. 제일 먼저 본 게 최상의 열처리 시간은 언제인지, 온도는 어떤지, 시설은 어떤지, 시스템은 어떤지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품질 보증부와 기술이사, 연구소장이 다 합류가 된 상태에서 그때 선택한 것이 풀프루프 시스템입니다. 풀프루프란 말은 무결점 생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풀프루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원혜숙 대표가 진두지휘를 하면서 밤낮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처음에 광진상공, 쉽게 말하면 1차 협력회사는 원혜숙 대표의 노력을 그냥 무시하고 말았어요. 다른 사람 하듯이 똑같구나.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품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진상공도 나도 모르게 눈을 부릅뜨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하는 거죠. 다른 2차 협력회사에서 만들어진 불량품을 원혜숙 대표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불량 원인이 뭐냐 하고 조사를 시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주 강력한 테스트인 거죠. 그런데 다른 2차사에서 생산한 이 제품의 불량 원인을 조사하기엔 정말 어렵잖아요. 힘들고 고되죠. 도대체 뭐가 정답인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1차 협력회사는 알고 있을 텐데 안 알려주는 거죠. 그렇지만 원혜숙 대표는 품질보증부 직원들과 기술이사, 연구소가 하나가 돼서 끝까지 파는 거예요. 정면 돌파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정면 돌파가 원혜숙 대표에게는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재미예요. 흥미예요. 당연히 잘 될 수밖에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분석하고 또 보고해주고 분석하고 보고해줬더니 어느 날 광진상공이 인증을 나온 거예요. 실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다 검토를 해봅니다. 그래 봤더니 원혜숙 대표가 운영하는 중부 NTN은 충분히 SQ, Supplier Quality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회사다 하고 도장을 꽉 찍어주는 거예요. 그게 2012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원혜숙 대표는요, 본인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면서 이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명실상부하게 철의 여인으로 등극하고 싶은 거죠. 아마도 가능할 겁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